예, 인구 감소 시대가 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원은 아직까지 인구 감소의 충격을 크게 받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회적 화두가 될 정도로 논의가 됐고 정책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그 이후 20여 년 동안 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주요한 초점은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이공계 기피 해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고 더구나 사회적으로 취업난이 아주 심해졌죠. 심해지다 보니까 이 취업에 유리했던 이공계로 진학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공계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석박사도 최근까지 꾸준히 늘어났던 추세를 보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공계 대학은 물론 대학원도 인구 감소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공계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가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 이후에는 이공계 대학원 입학자의 급격한 감소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이공계 석박사 과정생 규모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인 것입니다. 이 이공계 기피와 다른 인구 감소의 충격이 무엇일까요? 인구 감소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공계 비피 현상과는 가장 크게 차이나는 뭔가 하면 절대적인 인구의 감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대학원 수가 감소하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감소할 텐데 그 감소가 다른 데 가서가 아니라 아예 절대적으로 다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은 인원, 어떻게든 이제 인원을 늘리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기존 이상의 성과를 내는 그런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과제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기술 분야는 수월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더 우수한 인재를 들어오게 만들고 우수한 인재가 계속 성장하게 만들고 이 질적인 문제를 계속 정책의 주요한 초점으로 가져왔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단지 옛날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중에 우수한 인재 몇 명, 10%만 있어도 돼. 이런 시대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아예 들어오는 숫자가 너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시스템 자체를 질적으로 고도화를 시키고, 그래서 인재가 계속 성장하면서 점점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정책이 이루어지려면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공계 대학원에서의 교육은 단지 그냥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R&D 과제를 참여를 하면서 그 수행 속에서 그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고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확산하는 것까지 이 전부 다를 익히는 그런 식의 교육입니다. 이런 실행 중심의 교육에서는 당연히 도제 시스템이 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교수님들이 일일이 이렇게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습득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학생들에게 물려주는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교수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고 배운 학생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공계 대학원이 같은 교수님이 같은 학생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성과를 내도, 더 좋은 학생들을 더 좋은 연구자로 키워낼 수 있도록 연구자, 체계적인 연구자 훈련 시스템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의 그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도 단지 도제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연구자 훈련 시스템으로 바꾸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질적으로 같은 사람이 더 질적으로 우수해지도록 어떻게든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과학기술 인력 정책은 단지 그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아니면 이공계에서 뭐 인재를 어떻게 이공계 대학원을 일단 많이 끌어들일까, 우수 인재가 더 오도록 만들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왔던 사람들을 얼마나 더 훌륭하게 더 키워낼까, 어떻게 얼마나 더 성장하도록 만들까, 즉 대학의 R&D 시스템 자체를 고도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안 되죠. 인력 아무리 양성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자리가 마땅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점점 더 사람들이 안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의 R&D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좋은 일자리가 민간 부분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중소기업의 연구 시스템이 열악한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더 많은 일자리,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중심이 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 중소기업에서 충분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R&D 인력이 아무리 잘 양성돼도 소용이 없겠죠. 기업의 연구 시스템 역시 고도화되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연구 시스템의 고도화와 기업의 연구 시스템 고도화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 속에서 인재가 계속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더 좋은 일자리로 가고 또 그걸 보고 우수한 인재가 더 들어오고, 이런 식의 선순환을 만드는 연구 시스템의 고도화가 앞으로 과학기술 인력 정책에서도 중요한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